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길진 않겠지만 50점짜리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전부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80페이지부터 한 4쪽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도 그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이 전부 교재에 담았기 때문에 교재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행할 수행평가는 비평과 관련된 수행평가인데요. 비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왠지 어려워 보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비평해서 수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전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비평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왜 두 번째 수행평가를 비평을 진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준비를 하거나 앞으로 어떤 작품이라던가 미술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작가에 대해서 비평을 하게 됐을 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의 작품을 이해하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관점이나 취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취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티셔츠 하나를 골라서 사더라도 다 각자만의 취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미술 작품을 봤을 때 100점의 작품을 봤다고 한다면 100점이 다 그냥 뭐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자신만의 관점, 여러분들만의 관점과 취향을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미술 비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작품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교감하기 위해서 비평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품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했듯이 어떤 사회문화적 관점이라던가 어떤 사회적 배경이라던가 작가의 생애라던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작품을 좀 더 교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작품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감상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감상자가 뭐 작품을 감상하거나 이해하거나 비평하면서 그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작품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항상 선생님이 무슨 수업을 할 때 이 작품의 가격, 이 작품은 얼마의 경매가 되었을까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작품의 부가가치를 또 높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평론가들에게 미술 비평가들이나 평론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평가를 받은 작품들은 작품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비평은 좀 더 필요한데 2, 3, 4번보다 더욱 중요한 거 1번.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100작품 다 그냥 그만 100작품 다 그냥 뭐 쏘쏘 이런 느낌보다는 100점의 작품을 본다고 했을 때 뭐 하나의 작품이라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들만의 관점이나 취향이 생기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평의 관점이 있어요. 비평을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비평을 해야 되는데 여기 9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네 가지는 옛날 방식의 비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옛날에 뭐 진짜 그리스, 로마, 뭐 르네상스 요때까지 쓰였던 비평의 관점은요. 예술은 재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 인물이면 인물, 꽃이면 꽃, 아니면 배경이면 배경 이런 식으로 외부 세계를 얼마나 잘 재현하였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그려냈는가를 가지고 작품을 가치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모방론은 사진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천재 화가가 어떤 인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사진보다는 못하겠죠. 그래서 모방론, 재현이라고 보는 입장은 아주 옛날 방식의 비평의 관점이다. 그리고 사진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9세기 산업혁명 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뭐 기계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사진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모방론의 관점에서 비평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형식론인데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술이 뭔가 사실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아니면 뭐 우리 집을 꾸미기 위한 이런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예술 그 자체, 그 자체로 보고 작품에서 어떤 의미 있는 형식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제 추상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이미지를 재현하거나 사실적으로 그려낸다기보다는 그냥 뭐 점 하나, 선 하나, 색 하나 이 자체만을 가지고 의미 있는 형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추상 작품을 감상할 때 형식론으로 비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 표현론인데요. 예술은 어떤 작가의 감정, 개성,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는 이런 작품이구나 라고 그냥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또 표현해내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예술은 어떤 감정, 개성, 정서의 표현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게 바로 표현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이 표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천재화가, 비운의 천재화가 반 고흐가 바로 이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현주의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표현론의 관점에서 예술은 감정, 개성, 정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이 표현론의 관점에서 작품을 비평하거나 감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인정받아야 예술이다.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미술계의 어떤 이 저명한 인사들에게 시대적 기준에 따라서 어떤 가치나 예술의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관점이 제도론. 이 네 가지 모방론, 형식론, 표현론, 제도론은 굉장히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에 동시대,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어떤 식으로 작품을 감상을 해야 하냐? 예술은 정의할 수 없다. 어떻게 정의할 수 없냐? 하나의 공식으로 정의할 수 없다.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로 정의할 수 없다. 관람자가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전부 다르고 100명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람자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어떤 하나의 정답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예술이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재현하거나 모방하거나 어떤 형식을 보거나 아니면 인정을 받았는지 어떤 제도론적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하나의 작품을 딱 규정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술 정의 불가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관람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관점이나 비평의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준, 하나의 정답이 아니고 하나의 공식이 아니고 다양한 감상 기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평 수행평가를 하실 때 작품을 한 작품씩을 고르실 텐데 이 한 작품이 뭐 10명이 고를 수도 있고 뭐 12명이 고를 수도 있지만 각자의 어떤 관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비평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비평이냐, 비평 마인드맵이냐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등교 수업을 하실 때 교과서 페이지 80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뭐 작품의 정보, 가장 기본적인 정보, 뭐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 작가는 누구인지, 제목은 어떤 제목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려졌는지, 작품의 정보, 그다음에 작품의 첫인상, 나의 반응, 그냥 이 작품의 어떤 그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작품의 정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봤을 때 어떤 첫 인상이라던가 그냥 처음 느껴지는 반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작품의 의미를 탐색하는 거죠. 뭐 사회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라던가 그 시대의 상이라던가 아니면 작가의 생애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탐색하기도 하고요. 그 외형적인 어떤 작품의 관찰, 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도 쭉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그 작품의 가치와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양에 대해서 많은 양을 가지고 비평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어떤 분야에 따라서 총 5개의 주제별 문항이 있는데 선생님이 문항은 여러 가지 주겠지만 그 중에서 주제별로 1개씩을 골라서 최소 한 5문항 정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평문을 작성하시고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점짜리 수행평가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수행평가는요, 매 시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학습활동지, 학습지를 선생님이 항상 걷어서 도장을 찍어서 평가를 하고 다시 나눠주거나 아니면 수업해 놓거나 하죠. 그래서 뭐 학기 말에 모아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매 시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작성했던 어떤 그 학습지를 가지고 이미 50점짜리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걷어서 평가한 것으로만 봤을 때는 감점 당하는 학생이 전혀 없이 전부 다 제출하는 학생들은 만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점짜리 수행평가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50점짜리 수행평가까지 진행을 하고 1학기의 미술감상과 비평은 아마 평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작품의 의미, 아니면 작품의 정보, 작품의 어떤 관찰과 묘사, 이 5개 주제별 필수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에 대한 그 답을 적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제별로 뭐 여러 개 문항을 주겠지만, 여튼 이 5개의 필수 문항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을 해보고요. 3분 이내로 비평문을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수업 시간에 여러 친구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냐? 그게 아니고요. 본인 힘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 그냥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다른 기계나 더 다른 선호하는 방법이 있으면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핸드폰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데, 발표하는 동영상을 찍는데 얼굴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목 밑으로만 촬영하셔도 되는데, 한 첫 장면 정도에는 마스크를 쓴 얼굴이 잠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소리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식별하면 좋겠지만, 올해 새로 바뀌신 선생님도 있고 목소리만을 가지고 100% 식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3분 동영상 내내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첫 장면 정도에는 마스크를 쓴 얼굴이 조금 나온 그 동영상, 본인 힘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요. 기한은 6월까지 넉넉하게 드릴 예정인데, 분반톡이 있는 분반은 뭐 카톡으로 제출해도 되고요. 아니면 분반톡이 없는 분반은 선생님의 메일로 제출을 하셔서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제출한 이 비평문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뭐 간곡하게 요청을 했을 때 뭐 허락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 자료나 참고 자료, 예시작 등으로 쓰일 수 있지만, 얼굴이 나온 부분은 삭제하고 얼굴이 나오지 않는 부분만 수업 자료나 참고 자료, 예시작으로 쓸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안내하면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한 개를 선택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좋아하는 작품 없고 평소에 미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가지고 비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 학습지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평소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이 있었다 하시면 평소 좋아했던 작품으로 하시는데, 나는 선생님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작품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교과서를 봐도 어떤 작품이 미술사 쪽으로 의의를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런 친구를 위해서, 작품 선정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작가 50인을 선정을 해드릴 겁니다. 뭐 백남준에서부터 뭐 마네, 모네, 고흐 뭐 이런 식으로 작가 50인을 선정을 해드리면요. 이 50명 중에서 본인이 끌리는 작가 1명을 선정을 하고, 그 작가의 대표 작품을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고 그 작품을 골라서 비평문을 발표하시면 되고, 이 작가 선정했던 50명은 굉장히 서양미술사 쪽으로 의의가 있고 유명하고 미술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작품의 정보라던가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배경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50인 중에서, 선생님이 골라준 50인 중에서 대표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골라서 비평을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이외에 나는 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작품 중에 한 개 하겠다, 아니면 교과서에 실린 작품 중에 한 개 하겠다, 아니면 나는 별도로 내가 골라서 하겠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선택을 하시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비평 필수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등교를 했을 때 선생님이 실제로 학습지를 나눠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차시에 미리 공개는 하겠지만 집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평 필수 문항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요. 3분 이내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얼굴이 잠깐 나오는, 그러나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목소리만을 가지고 녹화가 된 동영상을 기한 내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카톡이나 메일, 더 편한 방법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작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보가 있느냐, 그리고 섬세한 관찰력이 있느냐,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이나 종합적 판단력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비평을 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독창적인 관점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할 거고요. 제출 기한은 일단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분반톡이나 아니면은 뭐 출석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제출을 하시고, 혹시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되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혹시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